오늘 강의는 색소폰 아티큘레이션 앤드 텅잉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텅잉 이래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미국식으로 발음한다면은 텅잉입니다. 텅잉. 그러니까 텅잉도 아니고 텅잉도 아니고 텅킹도 아니고 텅잉입니다. 텅잉. 그러니까 입을 T 발음할 때 텅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텅잉. 그래서 오늘 공부할 과정은 색소폰 아티큘레이션 앤드 텅잉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한글로 쓰면 색소폰이라고 씁니다. 사실은 그게 국적 없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색스폰입니다. 색스폰이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색소폰이라고 우리 그냥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가서는 sak스라고 해야 알아듣습니다. sak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만 유일하게 통하는 말 색소폰입니다. 자, 색소폰 연주의 기본이 사실은 어떠면 텅잉이라 할 수 있어요. 텅잉은 1항에 보시면은 breathe to provide the pressure column of the air.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기가 나가야지만이 텅잉이 됩니다. 바람을 내보내지 않고 호흡을 내보내지 않고 브레이싱이라는 것은 우리 브레이스는 숨쉬다 숨을 쉬지 않고는 텅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호흡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place your tongue against 혀가 어디에? the 리드에 닿아야 됩니다. 살짝 아주 가볍게 살짝 닿는 것도 있고 탕 닿는 것도 있고 이게 텅잉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 이 without losing the air pressure remove your tongue. 혀에서 숨이 빠졌다가 들어갔다 해줘야 됩니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후 빠졌다가 후 하게 되면 혀가 자동으로 혀를 안 움직이고 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후. 그 다음에 the note sound. 그 다음엔 그것의 소리입니다.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텅잉을 하는 소리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연주를 한다는 사람이 전체 곡에다가 혀를 다 대가지고 뭐 동숙의 노래 너무나도 님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뭐 잘 부른다고 해요. 오래 불어놓으니까 그래 불어도 처음 들으면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 똥마파래요. 듣기가 아주 힘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당신이 혀로 가지고 계속 니들을 움직이되 니들을 스톱시키다가 그대로 동작시키다가 스톱시키다가 동작시키다 해야지만이 텅잉이 정상적인 텅잉이다. 그러니까 니들을 들고 있는 니들을 스톱시키다가 놨다가 스톱시키다가 놨다 해줘야지만이 그게 정상적인 텅잉이다. 그래서 오늘 텅잉을 이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보면 why is 텅잉이냐? Why is 텅잉 so important냐? 왜 텅잉이 대단히 중요하냐?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사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역시 음표에 하나하나의 음에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이게 뭐 영어로 복잡하게 써놨습니다만은 어려운 글을 넣습니다. Why is 텅잉 so important냐? 왜 텅잉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텅잉이 없는 색소폰 연주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게 어떤 사람은 간혹 텅잉을 이 족보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아텅잉을 한다고 그래요. 후 이래 불어가지고 에아텅잉이라고 그래요. 그 에아텅잉이라는 말은 없으면 텅이 들어가면은 혀예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우리 브레이싱 즉 호흡으로 breath to provide a pressure column of the air입니다. 즉 혀로 바람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gainst tongue against air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니들을 움직이거나 스톱시켜서 하는 게 텅잉입니다. 그건 텅잉도 없고 두 번째는 입술로 뽀뽀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트럼펫 부는 사람이 뽀뽀뽀 하는 안에 리드가 없으니까 뽀뽀뽀 할 수가 있어요. 입술로 뽀뽀뽀 하는 거는 그건 텅잉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립깅이라 해서 립깅인 줄 알았는데 립깅이라는 말은 없죠. G가 들어가면 P가 들어가요. 리핑이라 하면 다른데 리핑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입술로 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혀로서 press your tongue back against need to stop sound. 즉 혀로 가지고 뒤로 빠꾸 하듯이 때리고 어떻게 해서 소리를 니들 떠는 걸 멈춰줘 가지고 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toning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how to tongue, 어떻게 toning을 하는 것이 있느냐, toning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어떻게 toning을 하느냐. 제일 첫 번째 toning이 스타카토 toning입니다. 스타카토, 음을 딱딱 끊는 거예요. 이처럼 한 음에서 딱딱 끊쳐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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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런 식으로 끊습니다. 이걸 갖다가 스타카토 ton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카토 toning은 딱딱 끊는 거다. 이것은 곡 처음 시작할 때는 스타카토 toning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주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어디서 배워오시는 분들은 투 하고 불어버립니다. 투, 처음 첫 음을 투 해버립니다. 투 한다는 이야기는 음악의 기초도 안 돼 있다. 쉽게 말해서 파 하고 불 붙는 거 똑같다. 그러면은 이미 이 음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레가토 toning입니다. 레가토 toning. 레가토 toning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레가토 toning에서는 하나는 슬러링이 있고 하나는 소프트 toning이 있어요. 우리 가요에는 이 두 가지를 주로 씁니다. 즉 슬러링으로 할 거다. 슬러링은 아시죠? 미끄럼틀 타듯이 샥 가는 거예요. 미끄럼틀 타듯이. 소프트는 우리 아주 부드러운 요철을 사람이 타고 가듯이 그냥 가볍게 혀로서 상살살 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레가토 toning의 소프트 toning입니다. 그 다음에 articulation without tongue. 이 tongue 중에서 특별한 toning이 있습니다. 하프 toning이래요. 리드에 이걸 하프 toning이라 안 하고 다른 말로도 씁니다만은 알아듣기 쉽게끔 리드의 중간쯤을 뚱뚱 때려서 음을 더 크게 사운드를 내보냈다가 크게 딱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 한국 가요에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 엔카나 이런 데는 없어요. 다만 그 미국의 재즈를 하는 경우에, 재즈의 경우는 그렇게 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은 미국 재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말하는 재즈 말고 미국 재즈 하는 것은 사실 재즈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을 모르고 음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청계천 다리 밑에서 넝마주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각설이 타령을 하겠습니까? 미국 사람 데려다가 각설이 타령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반대로 미국 슬럼가에 가난한 흑인들이 그냥 콧노래로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그걸 따라 부르기는 어렵다. 다만 재즈형이다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재즈 형태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색소폰을 연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때 아까 그와 같은 이 toning을 사용한다. 즉 이 중간쯤을 끊어버리는 거야. 퍽 소리가 나온 데서 중간쯤을 끊어버리는 거야. 툭 끊어버리는 거야. 이 끊는 형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레가토 toning인데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하는 슬러링 방식이 있고 소프트 방식이 있다. 대개 우리 가요는 이와 같은 형태의 것으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면 호흡의 압력과 리드의 변화와 혀의 운동, 소리가 정확하게 정리된다. 소리의 정리, 리드의 동작 중지 명령이 필요하다. 리드가 스톱 간다고 리드가 서지 않잖아요. 오로지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혀를 딱 대서 리드를 세울 수밖에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리드가 1초 동안에 거의 밀불만 1초 동안에 140분 정도 떨고 있어요. 이때 떨고 있는 리드를 혀를 딱 대버리면 진동은 다른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 진동을 중지하게 되죠. 혀라는 소프트한 것이 딱 되니까 리드가 동작을 중지했는 거예요. 이것을 ton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메이저곡, 그 다음에 멜로딕 마이너, 그 다음에 하모닉 마이너, 그러면 알로이안 모드, 쉽게 말해서 우리 그 교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도리안 모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합니다. 이것은 교본에 있습니다. 교본 페이지 자, 부는 방법 중에 지난번에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잡, 단안한
악보를 몇 개 그려놨는 뒤쪽에 가시면은 128페이지 보시면은 128페이지에 계단을 쫙 그려놨습니다. 이 계단. 이 계단을 그려놨는데 이 계단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 보시기에는 단순 계단인데 계단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 페이지를 펴서 계속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책을 앞에 펴놔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게 펜타토닉 메이저, 펜타토닉 마이너. 그 다음에 블루스 마이너, 블루스 메이저. 쿨톤, 이 다미닉 크로마틱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음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이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펜타토닉 마이너와 펜타토닉 메이저. 그 다음에 블루스 마이너와 블루스 메이저.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텅잉을 어떻게 한다는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혀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느냐. 혀가 악기의 위치에 있어야 될 위치가, 혀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까 말했던 이유가 혀가 돼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이게. 자유롭게 하는데, 아까 수업 전에 하니까 입을 중간쯤 넣습니까? 리드를 중간쯤 때립니까? 사실 리드를 중간쯤 때리면 무슨 텅이 돼봅니까? 하프 텅이 돼보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혀가 어디에 와 있어야 되느냐? 피스가 충분히 들어갈 수도 이 위치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텅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텅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텅잉을 articulation without 텅잉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음에 슬랍 텅잉이라 해서 음에 어떠한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슬랍 텅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 강의가 좀 간단한 편입니다. 단 텅잉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는 방법과 텅잉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펜타토닉 마이너와 펜타토닉 메이저 이것들을 부는 방법을 텅잉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텅잉으로 하느냐. 이제 5분 쉬고 5분 후부터 계속하겠습니다.